네, 오늘 첫 시간인데 참 많은 내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토지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 방법을 했는데 지번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지목은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경계와 면적은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거의 한 네 문제 정도 되는 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한 두 문제만 해서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번하고 지목이니까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죠. 자,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자,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번 변경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일부를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 일부 전부를. 그러면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했었던 거죠. 자, 2번은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원칙은 부번, 예외적으로 본번이죠. 자, 그러면 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부번이죠. 맞죠. 부번.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에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맞죠. 자, 3번은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맞죠. 그럼 나머지 필지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이죠. 근데 맨 마지막 보니까요. 본번 다음 순번에 뭐요?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것만 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본번이랑 부번이죠. 그래서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본번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이지만요. 계속 보다 보면 바로 눈이 탁탁 보여요. 자, 4번을 보죠.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원칙은 부번이고 예외적으로 본번인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를 보죠. 자, 여러 필지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 필지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본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여러 필지라고 했으니까요.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 본번은 그 지번 부여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맞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맞출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거의 본번이냐 부번이냐만 알아도 풀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5번은요. 합병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합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고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이 있대요. 건축물. 그럼 건축물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죠. 원칙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요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죠? 신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 맞는 내용이고 3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또 이제 지목을 하나 풀어보죠. 지목. 자,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자,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럼 지목이요. 단순하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목은. 옳은 것이에요.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 물 정수. 그러면 무슨 물이에요? 수돗물. 수돗물이면은 수도용지. 수도용지로 한다. 맞죠? 수돗물이 지나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 1번은 맞네요.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보죠. 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됐어요. 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밀어버렸으면 이 지목은 공장 용지죠. 산업 용지라는 것은 지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지목은 없죠.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자, 물이 고여 있으면 뭐가 돼요? 유지죠. 유지가 여기는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연왕고를 재배한다고 했어요. 재배해버리면 이건 뭐가 돼요? 답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왕골이 자생했을 때 유지가 되지. 여기는 재배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건 답이 되죠. 앞부분은 유지가 맞지만 뒷부분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이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과수류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과수류는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틀렸고요. 또 중림지의 지목은 저온으로 한다. 중림지는 지목이 뭐예요? 우리가 외웠었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이렇게. 그 중림지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임야는 외워놓는 게 편해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무지는 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림지는 임야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과수류는 제외돼야 되는 거죠. 중림지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죽순지가 나와야 되죠. 죽순. 죽순을 재배하는 곳은 전이 되는 거죠. 중림지는 임야고 죽순지가 전이 되는 거죠. 과수류는 제외되고요.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두 문제씩 나오다 보니까요. 너무 평범하게 나오면 너무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범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는 두 개, 세 개를 막 섞어서 나옵니다. 나와뒀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보죠.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된 토지. 자,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지로 하지만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적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럴 때는 사적지로 하지 않고 학교용지, 공원이 계속 그대로 두는 거죠. 통으로.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알면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 3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